네, 안녕하십니까. 추영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치 해석 부분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 1차 그 상미형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오일러 방법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치 해석 파트인데요. 이제는 그쪽 파트는 약간 좀 문제 어렵게 그 내용을 많이 어렵게 나가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 얘네들을 갖다 한번 볼 건데요. Numerical Method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그 Numerical Method라고 하는 그 수치 해석을 쓰는 먼저 그 의미,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방정식의 값은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네들이 일반적인 방정식이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걔네들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걔네들을 계산을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걔네들의 컴퓨터의 그 스텝들을 이용해서 좀 더 근사적인 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umerical Method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좀 많이 이용할 거냐면요. 여러 개의 그 반복을 많이 좀 이용해 볼 거거든요. 그 반복을 많이 시켜서 이용하는 그 반복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반복법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it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teration method라고 얘기하는데요. 걔네들의 반복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공업 수학을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을 먼저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1차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으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떠한 내용을 볼 거냐면 오일러 메소드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오일러 메소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그 오일러 메소드하고 이거에 관한 뭐 백워드 메소드, 임프로브 오일러 메소드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 때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근사값을 한다고 했죠. 그럼 걔네들에 대한 어떻게 정확성하고 안정성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걔네들의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걔네들에 있는 경계값 조건이라고 하는 초기값 조건이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것이 있냐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초기값 문제가 되죠. 그 있는 문제의 그 식을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줍니다. dt분의 dy라고 하는 식은 dt분의 dy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 걔네들은 미분하고 있는 임의의 t, y라는 식을 줄 것이 됐고요. 맞죠? 그 다음에 y에 그 임의의 t0를 집어넣은 것을 y0라고 하는 초기값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얘네들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이 초기값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의 값하고 여기는 dy분의 df라고 하는 그 y에 관한 미분식이 연속이 되면 우리 어떤 식을 갖고 있냐면 걔네들에 있는 방정식의 솔루션은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을 느낌표를 표시하거든요. 걔네들의 솔루션이 존재한답니다. 걔네들 그 y를 어떻게 쓰냐면 파이 t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걔네들에는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어떤 식을 구할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봅시다. 얘를 보게 되면 이거를 여기 있는 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수치적인 해석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쪽을 y축으로 잡고 이쪽을 y축으로 잡고 이쪽을 t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t축을 잡게 되면 우리가 y는 phi t라고 하는 임의의 솔루션들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합니다. y는 phi t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t0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 t라고 해서 걔네들의 t의 n의 값이라고 주어져 있는 식이 있는 범위 안에서의 우리가 걔네들의 스텝 바이 스텝들 한번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있는 먼저 t0부터 tn까지는 몇 등분을 시킬 거냐면 n등분을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는 t1, 여기는 두 번째는 t2, 그래서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여기는 tn-1의 번째 스텝이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t0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y값이 바로, 여기는 y값이 바로 뭐가 되죠? y의 제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 우리는 어떤 것을 볼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미분 방정식의 식은 어떤 것이냐. 이 dt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기에는 이 점에서의 뭐죠? t를 그 y에 관한 식을 t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 변화율이죠. 어떤 거? t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변화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점에서의 뜻하는 뭐?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딱 긋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어서 걔네들 접선의 방정식하고 여기가 t1과 만나게 되는 여기 있는 점 있죠. 이 점은 새로운 y1이라고 잡도록 합시다. y1. 그럼 거기는 t1, y1이라는 점을 갖고 여기는 t1에 있는 접선과 동일한 선에 있는 접선을 하나 또 이렇게 그으실 거예요. 그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 t2와 만나는 그 점을 뭐라 하냐면 t2, y2라는 점을 잡을 겁니다. 여기가 y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계속 걔네들에 있는 이 점을 갖고 여기에 하고 있는 접선과 비슷한 방향에 있는 걔네들의 방정식에 가서 여기 있는 값을 가게 되면 최대한 근사치로 여기와 가까운 값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러 포뮬러의 뜻이 될 것인데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걸 보시냐면 h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거래요. t의 n에서 t의 제로에서 어떻게? t의 n에서 t의 제로에서 못 빼시면 되죠. n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먼저 그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걔네들은 t의 n에서 t의 제로에서 어떻게? n으로 나누게 되면 걔네들의 구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t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걔네들을 어떻게 기울기를 근사시킬 거냐면 이렇게 근사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근사시킬 거냐면 t의 n 플러스 1 빼기 t의 n에서 파이의 t의 n 플러스 1 빼기 파이의 t의 n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사시킨 값이 뭐하고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은 f의 t의 n하고 파이 t의 n하고 똑같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걔네들에는 저 미분 방정식 이렇게 수치적으로 좀 근사를 시킨 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값은 바로 뭐가 똑같냐면 이 값이 바로 h와 똑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값을 넘기려면 어떤 식이 나오냐. 얘네들 값은 먼저 파이의 tn 플러스 1의 값에 마이너스 파이의 tn의 값은 f의 tn에서 파이의 t의 n의 값이 붙인 상태에서 뭐가 붙죠? h 값이 붙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네들 넘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이 되냐면 파이의 tn 플러스 1는 파이의 t의 n에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의 t의 n에서 플러스 f의 tn에서 파이의 tn의 h 값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의 t 값은 y 값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미분 방정식의 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y의 n의 플러스 1은 yn에다가 플러스 f의 tn의 yn에다가 뭐였죠? h를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미분 방정식에 있는 오일러 포뮬러의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요. 걔네들 새로운 yn 플러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 yn에다가 여기 있는 그 미분 방정을 식하고 걔네들 h 값을 곱하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h의 값은 당연히 tn 플러스 1에서 못 뺀 거죠. tn을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h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겠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얘네들 첫 번째는 1번에 있는 오일러 메소드라고 한다면 오일러 메소드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 오일러 메소드 중에서도 어떤 것을 볼 거냐면 백워드 오일러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볼 겁니다.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만 지워볼게요. 그럼 백워드 오일러 메소드. 한마디로 이제 후방으로 이제 구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시면 일반적인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기울기의 뜻이었죠.